자, 롱서브, 숏서브 수행평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숏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울도 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에다가 맞추는 연습을 해서 잘 수행을 해서 오늘은 조금 롱서브, 근데 포핸드 롱서브죠. 포핸드 롱 하이 서브. 근데 뭐 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포핸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브를 좀 멀리 원하는 목표 지점에다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작을 취할 때 우리 몸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포핸드로 롱 하이 서브, 포핸드로 롱 하이 서브를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동작을 하죠. 근데 이럴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쳤는데 셔틀콕이 하늘 위로 솟는 경우 있죠. 쳤을 때 얘를 내가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셔틀콕이 뒤에서 앞으로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머리 위로, 또는 내가 또 세게 치려고 막 힘을 주다 보면은 내 머리 뒤로, 내 몸 뒤쪽으로 셔틀콕이 날아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라켓 헤드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샤프트, 몸통을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우리가 헛스윙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는 이러한 라켓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비슷한 어떤 굵기의 손잡이가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갖고 간단하게 집에서 뭐 앉은 자세에서도 조금 따라하기도 편하고요.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은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자세를 취할 때 가장 편안한 상태, 우리 인체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인체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해부학적 자세라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하면 우리 누워있을 때 있죠. 누워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럴 때 취하는 자세가 일반적인 그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적 자세라 함은 우리가 이렇게 차렷한 자세가 아니라 손을 바닥을 앞을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편 자세 있죠. 지금 이 자세를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자세에서 모든 움직임과 운동 동작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포핸드 서브, 포핸드 롱하이 서브를 할 때 그 동작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 팔이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위쪽을 우리가 위팔뼈라고 하고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손바닥이 있는 쪽에 이 팔을 우리가 아래팔, 그래서 윗팔과 아래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팔이 윗팔과 아래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일자 맞지 않나요?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일자다, 일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가 길다, 짧다, 몸에서 가깝다, 멀다 라고, 그리고 위, 아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해부학적 자세,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모든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이 일자다, 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해부학적 자세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여기 위가 펑퍼짐한 반팔티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울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팔꿈치를 가볍게 이렇게 붙인 상태로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팔은 일자가 아니라 해부학적 자세를 취했을 때 위팔뼈에서 아래팔뼈로 내려가는, 팔꿈치를 지나서 아래팔뼈를 내려갈 때 바깥쪽 방향으로 살짝 휘어져서 팔이 펼쳐집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팔꿈치를 몸통에 붙였을 적에 이 손이 지금 보면은 몸통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죠. 허벅지 허리춤 사이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 손을 옆에 붙이기는 지금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연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이걸 붙이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그럼 지금 왜 하냐?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라켓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포핸드 서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라켓을 칠 때 내 다리를 내가 칠까봐
라켓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내 다리를 칠까봐 이 팔꿈치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동작을 예를 보여주자면, 자,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내가 강하게 치고 이 라켓이 내 다리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몸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몸에서 떨어뜨린 상태로, 그래서 이런 식에서 스윙이 커집니다. 정면에서 봤을 적에 팔꿈치가 몸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던지는 위치 자체가 팔꿈치를 떨어뜨렸을 적에 우리 몸에서부터 궤적이 굉장히 회전 반경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야구 배트를 가지고 타격을 하는 자세처럼 옆으로 스윙 궤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포핸드 롱하이 서브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러한 우리 신체 구조적인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서브를 할 때 정면을 보고 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몸을 틀어서 야구 스윙을 하듯이 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스윙 궤적 자체가 팔꿈치가 떨어져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만 팔꿈치를 몸에 붙였을 적에 보면은 절대 이 라켓 헤드가 그리고 이 라켓이 내 몸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핸드 롱하이 서브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신체 해부학적 구조,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립법을 다시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우리 총 쏘는 모양 있죠? 그리고 얘를 세운 상태에서 긴 쪽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긴 쪽 방향이 위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손가락 사이 틈이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여기 세 번째 중지에 붙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부학적 자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왼손으로 라켓을 들었죠. 그러면 반대쪽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 그리고 팔을 뻗어주는 상태에서 얘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셔틀콕은 이게 준비 자세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칠 때 약간 대각선에서 봤을 때 팔꿈치를 옆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이 나가주는 겁니다. 자, 셔틀콕 없이 몇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한 자세에서 팔꿈치 옆에 붙여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 팔꿈치를 떨어뜨리는 스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됩니다. 조금 정면에서 보여주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탁구 포핸드 스트로크 하듯이 이런 식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얘를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면을 본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에 붙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는 뭐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왜냐면 몸통 뒤쪽으로 팔꿈치를 보내서 스윙 궤적을 조금 더, 스윙 반경을 더 크게 해서 셔틀콕에 가하는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뒤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팔꿈치가 몸쪽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몸쪽에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팔꿈치를 일단 옆에 붙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핸드 롱하이 서브 할 때 첫 번째 제일 핵심적인 그 단서는 바로 팔꿈치입니다. 팔꿈치가 우리 몸에 최대한 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을 떨어뜨리는 손 있죠?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팔이 조금 긴 친구들은 살짝 구부려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 팔이 조금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 이 콕을 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세를 서서 만약에 이 셔틀콕을 떨어뜨리게 될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지점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바로 옆쪽에 셔틀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맞출 수 있는 그 구간이, 스윙이 되면서 맞출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하늘로 향하게끔 임팩트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실을 수도 없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깊숙하게 성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그래서 뒤꿈치 살짝 뛰는 거 얘기했었죠. 우리 숏서브 할 때도 선생님이 같은 손 같은 발에서 앞으로 나가고 반대쪽 뒤꿈치는 살짝 떼주는 거, 발이 떨어지면 안 된다 했어요. 그건 파울이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같은 손 같은 발이 뒤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뒤꿈치 떨어진 상태. 자, 뒤꿈치를 일부러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띄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하고 이 셔틀콕을 떨어지는 위치가 내 오른발 앞이 아니라 왼발의 앞쪽, 그리고 오른발보다 조금 더 나가 있는 선상. 그래서 조금 보여주자면 떨어뜨렸을 적에 이런 정도. 지금 보면은 셔틀콕 떨어진 방향 자체가 선생님이 왼쪽 팔로 지금 치고 있는데 왼쪽 영역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앞쪽에.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위치를 또 봤을 적에 굉장히 앞에다 떨어뜨렸죠?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명을 다 했었던 내용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던질 때 내 몸에 가까운 쪽에 던지게 되면은 이 셔틀콕이 떨어질 때 이 라켓 헤드와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으로만 멀리 보내야 돼요. 하지만 앞에 셔틀콕을 떨어뜨리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회전 반경을 갖게 됩니다. 이 라켓 헤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그리고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팔꿈치 붙이는 거, 떨어뜨리는 위치는 멀리, 내 몸에서 멀리. 자, 서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핸드 서브를 진행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에서 맞추는 정도까지, 이 셔틀콕을 라켓 헤드에 맞추는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이제 조금 멀리 보내는 경우, 멀리 보내지 뒤에서 앞으로 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보면 이제 타이밍을 맞추지만 자꾸 셔틀콕이 하늘로만 솟게 되는 경우, 또는 뒤로 간다거나.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셔틀콕을 놓자마자 스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셔틀콕을 놓자마자 스윙을 하면, 자,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놨어요. 셔틀콕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놓자마자 스윙을 하면 지금 어때요? 라켓 헤드가 올라갈 때 맞게 됩니다. 근데 얘를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 셔틀콕이 쭉 떨어지면은 라켓 헤드가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아직 면적 자체가 라켓 헤드의 방향이, 라켓의 면이 위를 향한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앞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것과 1번, 그리고 얘가 떨어졌을 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게 2번 했을 때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주는 충격량 자체가 지금 제가 말했던 대로 얘를 던지는 게 아니죠. 손에서 셔틀콕을 놓고 나서 아래에서 맞췄을 적에 멀리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힘을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무릎 아래에서 맞춰라,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릎부터 골반, 허리 사이에서 라켓을 잡고 셔틀콕에 맞추기 때문에 셔틀콕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에서 무릎 아래로 셔틀콕이 떨어질 때, 자, 이쪽 지점, 옆에서 봤을 적에 이쪽 지점에서 우리가 맞춰야지만 이 라켓 헤드가 들리지 않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우리가 칠 수가 있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고 기다렸다가 치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얘를 우리가 떨어뜨리고 나서 하자마자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놓고 치는 거죠. 이걸 놓고. 그래서 얘를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셔틀콕을.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팔꿈치를 우리 몸에 붙여준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윙 궤적 자체가 뒤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놓는 위치는 우리 몸을 기울였을 적에 오른발,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손의 반대쪽 방향에 멀리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릎 아래에서 맞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약 조절을 할 때에는 어떤 스윙을 할 때 있어서 팔꿈치가 펴지는 거, 이것만 조금 유의를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게 팔꿈치를 먼저 구부리게 될 경우에는 셔틀콕에 힘이 전달이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얘기를 했어요.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타겟팅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틀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손목만 가볍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주고,
셔틀콕이 날아가고 나서 이제 그걸 팔로우 스루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관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범으로 몇 번 포핸드 롱서브 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모습들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타겟을 하는지, 팔꿈치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놓고 팔꿈치 가볍게 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쳐주는 거. 자, 몇 번 한번 쳐볼게요. 마찬가지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늘리고 세 번째 할 때 여기서 가볍게. 자,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비 동작, 사전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멀리 치고 얘를 셔틀콕을 강하게 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자, 준비 동작에서 그대로 이 라켓 헤드가 이동을 하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선수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서브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돌린다거나 했을 적에는 이 라켓 헤드를 보면은 우리가 스윗 스팟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살짝 윗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맞았을 적에 우리 셔틀콕이 가장 큰 탄성을 가지고서 멀리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라켓에서 팡팡 소리 나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이 스윗 스팟, 중앙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맞았을 때 나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만 사실 맞추면 손목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전 동작, 막 예비 동작을 이렇게 막 파닥거리는 식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계속 원하는 스윗 스팟에 맞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동작이나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동작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힘으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위치 스윗 스팟에 그리고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멀리 무게중심 앞으로 하고 그대로 동작을 깔끔하게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전 동작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그래서 간단하게 거울을 보거나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꼭 배드민턴 라켓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연필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손바닥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우리 라켓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바닥 편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 연습 할 때 여기서도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팔꿈치는 반드시 펴진 상태에서 손목만 마지막에 팔꿈치 편 상태에서 앞에서 맞고 손목만 그리고 팔로우 스루.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놓고 손목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돌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듯이 이 사전 예비 동작 있죠. 이런 동작들 휘두른다거나 라켓 헤드를 위로 들었다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숏서브 할 때 있죠. 백핸드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블 모션 파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칠 때 순간적으로 팔꿈치가 한번 들리는 경우 세게 밀려고 세게 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얘도 가볍게 손만 우리가 이 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는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이 움직임을 할 때는 손목이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동할 때 얘를 눌러주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힘만 우리가 작용을 충분히 해서 속은 작은 근육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진 동작이기 때문에 큰 근육, 대근인 어깨 근육이라든지 삼두, 팔꿈치와 관련된 인대 것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는 거는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동작들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단서들 있죠. 뭐 팔꿈치를 붙인다거나 엄지를 뭐 이렇게 미는 거, 해부학적 자세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와서 조금만 연습을 해도 그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수행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반드시 집에서 맨손으로 몇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세를 한번 잡아보고 내가 왼발이 앞이었나 오른발이 앞이었나 손의 위치가 내가 그 셔틀콕을 들 때 어깨 높이보다 높게 들었었나 낮게 들었었나
그리고 몸통 쪽으로 들었었나 바깥쪽으로 들었었나를 생각을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것을 어떤 심상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해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연습기에도 충분히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정해놓은 구역에 정확하게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댓글이라든지 선생님 메일이라든지 학교에 등교하는 날 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직접 뭐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봐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저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 그리고 즐거운 생활체육으로서의 배드민턴을 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집에서 연습을 좀 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